입체 도형만을 보고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할까? 이 도넛 모양의 입체 도형이니까 이런 모양의 입체 도형인데 얘는 어떤 애를 1회전시켜서 생긴 거니?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그럼 회전축이 어디 있겠어? 여기 가운데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1회전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혹시 안 보이면 1번부터 5번까지를 해보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답이 아니어도 우리는 얘만 문제가 이걸로만 나오라는 법 없잖아. 그쵸? 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안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건 다 연습해야 되겠죠. 어떤 도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맞죠? 자, 얘를 기준으로 1회전 시킬 거니까 여기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모양 그려질까, 입체도형? 큰 구가 있고요. 안에 작은 구만큼이 비워져 있는 애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 해보면서 감을 좀 잡읍시다. 잡으면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 얘는 너무 쉬운데? 이 직사각형 모양을 1회전 시킬 거잖아. 그쵸? 안 보이면 얘를 기준으로,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놓고 연결해 보라고요. 됐습니까?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칭으로 그려놓고 연결해 보라고요. 그럼 이렇게 굴곡진 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반원이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4번.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잖아. 그쵸? 그러면 대칭으로 초승달 모양 그려놓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쵸? 얘 또한 요 안에는 비어 있고요. 안에 구만큼이 비어 있네. 도넛 모양 이렇게 있다가. 그쵸? 5번. 얘를 그려봐야 뭐라고 해야 돼? 머릿속에서 그려진다고요. 그쵸? 얘를 이렇게 대칭 그려놓고 한 바퀴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도넛 모양이 되겠네. 그죠? 얘가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그죠?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뭐다?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이게 나왔어. 그렇다고 연습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틀린 건 왜 틀리는지, 맞는 건 왜 맞는지 이것까지 연습을 다 하셔야 이 책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먹는 거겠죠. 그쵸?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답만 이렇게 하면 이걸로 시험 보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 맞췄다 틀렸다고 뭐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걸 다 보고 개념 갖고 연습 다 하고 그치? 여기에서 풀이하는 과정 또한 확인을 다 했다가 이 책을 끝난 거겠죠. 동그라미 다쳤어. 그러니까 나 이 책 끝났어. 이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90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인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도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맞죠? 그러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리시라고요. 근데 얘만 그려? 얘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실은 뭐 한쪽만 그리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얘들을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요런 여기서도 이렇게 굴곡져.
여기 위에 원기둥이고요. 원뿔대 밑에 이렇게 있고요. 이런 도형이 될 거라고요. 그쵸? 그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네. 아, 요 안에는 비어 있고요. 요런 모양이니까. 그쵸? 됐을까요? 905번. 할 수 있는 연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문제 풀 때 연습을 덜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를 대각선 BD를 회전축으로 1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도형 그리래요. 그럼 얘처럼 다시 그려놓고 해도 좋은데 얘가 회전축으로 할 거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 이렇게 접은 거 다시 하나 그리면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접은 거 이쪽에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들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어떤 모양인지 보이세요? 몇 번? 2번.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나요? 지웁니다. 이제 912번. 오른쪽 그림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를 직선 BC를 회전축으로 1회전 시켰대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대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질 거고 요 길이 같을 거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1회전 할 거야. 이 회전체를 직선 BC를 포함하는 평면을 잘 때 생기는 이 모양, 이 단면의 모양 이름이 뭐냐? 뭐게요? 마름모입니다.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됐을까요? 마름모요. 913번. 원 뿔이네요. 얘를 1번에서 잘랐을 때, 축을 포함하는 평면 2번으로 잘랐을 때, 3번으로 잘랐을 때, 4번으로 잘랐을 때, 축의 수직이네요. 5번으로 잘랐을 때. 이때 단면의 모양을 보기에서 잘못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뭔 말이야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을 평면 1, 2, 3, 4, 5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보기에서 잘못 고른 것은. 일단은 그려놓고 봅시다. 자, 1번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동굴 모양이고요. 2번,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일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얘는 타원 모양일 테고요. 3번으로. 4번은 원의 모양일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동굴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1번은 니은 동굴 모양 맞고요. 아, 이렇게. 2번은 디귿 이등변 삼각형 맞고요. 3번은 리을 아니죠. 3번은 타원 모양이죠.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기역 원 모양 맞고요. 5번은 리을 이 맞나? 맞죠. 동굴 모양 옆으로 쫙 퍼진 거. 그쵸? 될까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나요? 다 됐나요? 그러면 유형 6번으로 이제 갑시다. 진도를 나갑시다. 유형 6번부터 나가면 되죠? 그치? 유형 6번에 뭐 할까? 대표 문제들 합시다. 917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3, 4, 5, 6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이거죠? 이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될 거고요. 얘 넓이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넓이의 2배 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냥 이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왜? 아니다. 그래. 그쵸?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왠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9고요. 곱하기 높이 4고요. 됐죠?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곱하기 2 할 거죠. 그죠? 이게 답이에요. 4고 단위는 여기 센치들이 있으니까 얘는 제곱센치가 단위입니다. 그쵸? 자, 9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든 입체도형의 이름과 이 입체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전궤도가 그려지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 셋 중 하나의 어떤 걸까요? 원뿔대입니다. 그쵸? 그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대요. 자, 원뿔대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이 모양이죠.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 모양의 이름은 뭐게요? 사다리꼴. 심지어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러면서 우리 925번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살짝 설명해 볼게. 925번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뿔이 있어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뿔에 그 옆면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실로 감았단 말이야. 됐죠? 선을 그렸어. 선을 그렸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선의 길이 중에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구하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혹은 얘가 원뿔 모양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이건 용어야. 가장 짧은 선의 길이 최단 거리 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다 그렇게 나와. 됐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잘라서 전궤도를 그려요. 됐죠? 그러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이 점으로 왔죠. 이 자른 거에서 평글로 보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으로 온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선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 길이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뭐 하는 거야, 손에다가? 아주 그냥 집중 안 해?
필요해서 하는 건데 됐습니까?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92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기둥에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는 항상 합동인원 2개와 옆면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얘가 원기둥의 높이고요. 얘가 이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항상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12파이래 문제에서. 이럴 때 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니?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파이 r이 원의 둘레야. 얘가 뭐와 같다? 등식을 만들 수 있고, 등식이 만들어졌으면 항상 뭘 쓸 수 있다? 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다.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되나요? 됐습니까? 자, 929번으로도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이 있다. 답을 적지는 마시고요. 나랑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손에다가 먼지 타고 있다. 또. 집중을 여기에다 해주셔야 돼요. 모선의 길이가 9예요. 모선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이제. 그죠? 이럴 때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그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시면 돼요. 부채꼴 원 하나. 이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가 9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요 길이 구하래요? 뭐야? 그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얼마게요? 6파이가 답입니다. 됐을까요? 공식으로는 2파이 r입니다. 원의 둘레니까. 여기서 r은 얘의 반지름이고요. 오케이? 다음 934번. 자,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래요.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평면도형을 얘는 그냥 얘기해야 되겠죠, 뭐. 1번,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1회전 시킬 때 생긴 입체는 회전체라는, 맞죠? 이게 회전체의 정의잖아. 그렇지? 2번, 원뿔, 원기둥,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맞죠? 원뿔 때까지 회전체예요. 3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 때 생기는 단면. 아, 이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도 자를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자를 수도 있고요. 자, 어느 방향에서 자르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으니 이 단면들은 모두 어떻다? 합동이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4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에는 원이 나타난다. 그죠? 5번,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9. 그쵸?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으니 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C단계는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아까 말까? 이제 다음 단원이 건널비와 부피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다면체 중에서 정다면체 5가지는 그냥 우리가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면체들 중에서 각기둥, 각불, 각불대가 있고요. 회전체들 중에서 원기둥, 원뿔, 원뿔대가 있고 거기에 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각기둥, 각불, 각불대, 원기둥, 원뿔, 원뿔대가 다 똑같고요. 구는 외우셔야 돼요.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각기둥, 각불, 각불대,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전개도를 그려서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 구는 또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겉넓이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지 겉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기둥뿔 뿔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걸 조금 잘 이해하시면 그냥 외워지실 겁니다. 자, 일단 말로 해볼게. 말로. 기둥의 부피는요,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라는 건 차지하고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의 양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냥 막 SH 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A 곱하기 B의 H 외우지 마시고요.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다 구할 줄 알잖아. 그죠? 그런 밑면으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부피는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다고요.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면 곱하기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밑면이 높이계만큼 더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뭐 하면 돼? 높이 하면 기둥의 부피예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에 뿔의 부피는, 안녕하세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입니다.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그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를 부른 사람이 이제 발견해낸 건데, 항상 이렇게 그 부피를 이게 그거야. 그 기둥 모양에 꼭 맞게 들어가는 뿔이 있는데, 기둥 모양의 수조에 그 뿔을 넣었다 빼면 남는 물이 항상 3분의 2이더라예요. 됐을까요? 그렇다면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이더라. 이걸 경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로 외울 수밖에 없어. 이게 또 외우인지 증명하려면 미적분 가지고 증명하는 걸 고등학교 가서 하거든요. 적분 갖고 하는 걸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배우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 그때 가서 연습을 하더라도 어쨌든 3분의 1이라는 건 기억해야 된다. 뿔의 부피는 뭐의 3분의 1? 기둥 부피의 3분의 1. 그쵸? 됐습니까? 다시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기둥 구할 수 있으면 뿔도 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뿔대가 뭐냐 이거지. 뿔대는 다른 애가 아니에요. 큰 뿔이 있고 작은 뿔이 있다 이거지. 여기에서 윗부분을 잘라낸 거야. 그리고 남는 애야. 그럼 부피 또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고 남는 애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인데 뿔의 부피를 구할 줄 알면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면 뿔대의 부피니까 뿔대의 부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건 딱 두 개예요. 기둥의 부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뿔의 부피는 3분의 1. 기둥 부피에. 이거라고요. 뿔대의 부피는요? 큰 뿔에서 작은 뿔 뺀 모양이잖아. 그 모양 보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부피는 이게 다야. 오케이?
기둥, 뿔대에 부피는 이게 다고요. 이제 남는 건 구의 부피밖에 없잖아요. 구의 부피는 외워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냥 외웁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다시. 각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기본이 되는 삼각기둥으로 이야기할게요. 기둥은 밑면이 높이계만큼 쭉 올라간 게 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몇각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면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나올 수 있는 밑면이 삼각형, 사각형,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애들밖에 없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애들. 그죠? 그래서 그걸 못 구하면 부피를 못 구하는 거야.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부피는 그냥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도형 모양이 이상한데요? 밑면의 모양이 이상한데요? 라고 하더라도 걔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쪼개서 볼 수 있거나 더해서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배운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을 잘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밑면의 넓이, 평면 도형의 넓이를 영어 스퀘어 앞글자인 대문자 S로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대문자 S로 쓰고요. 높이를 소문자 H로 써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볼륨의 앞글자예요. 영어로 부피가 볼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가장 정확한 식이에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달라진다고요. 됐을까요? 어쨌든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원기둥 또한 부피가 그래요. 원기둥의 밑면은 원이니까 밑면의 반지름으로 이야기하고 높이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얘가 밑면의 넓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기둥의 부피는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각불, 원불, 의 부피는요. 뿔의 부피는요. 항상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으면 뿔의 부피는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럼 뿔대의 부피는요? 각뿔대가 있고 원뿔대가 있는데 그냥 큰 뿔에서 작은 뿔 뺀 거예요. 작은 뿔 뺀 거예요. 그쵸? 그래서 큰 뿔 구하고 작은 뿔 구해서 뺀다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 때도 마찬가지. 큰 뿔 구하고요. 작은 뿔 구해서 빼시면 돼요. 그쵸? 그럼 주어져야 하는 게 큰 뿔까지의 높이, 작은 뿔의 높이를 구할 수 있게 해주거나 주어지거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뿔대의 부피는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거야. 부피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건널비예요. 건널비. 부피는 생각보다 쉬워. 건널비가 문제예요. 건널비를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입체도형의 건널비는요, 전개도의 넓이와 어떻다? 같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도 그리는 걸 연습해야 돼. 그것도 기둥뿔 뿔 때는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이외의 것들을 이외의 입체도형들의 전개도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원기둥의 원기둥, 그러니까 휴지 모양. 얘는 옆면이 몇 개일까? 2개. 건널비는요, 둘러싼 애들의 넓이거든요. 그럼 안쪽이 비어 있잖아. 그쵸? 그럼 비어 있는 곳을 둘러싸는 면도 생긴다고요. 이해될까요? 걔들의 전개도 또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전개도를 잘 그리면 건널비 또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그릴 줄 알죠? 그죠? 사각 기둥이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비워져 있어. 그럼 옆넓이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밑면의 모양은 구멍 뚫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식처럼 되지는 못하고요. 그냥 굳이 공식처럼 이야기하자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뭐의 넓이와 같다? 전개도의 넓이와 같다. 우린 전개도 그리는 걸 연습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못 그리기 때문에 구의 건널비는 기억하셔야 돼요. 구의 건널비는요, 4파이r 제곱입니다. 9라는 애는 반지름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9의 중심의 위치와 반지름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됐을까요? 이 가장 큰 단면 넓이의 2배, 4파이r 제곱입니다. 4배구나. 4배. 됐습니까? 부피는요, 9의 부피는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외울 거니까 얘 3분의 1하고 R 한 번 더 곱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3분의 4파이r 세제곱.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어차피 외울 거니까 그냥. 됐을까요?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요. 나머지 이제 기둥 가지고 이제 건널비 이야기 할 거예요. 됐죠? 기둥 가지고 건널비 이야기 할 거야. 그럼 기둥은 항상,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들은 알고 있자 이거예요. 기둥은 항상 옆면 하나와 각기둥 그냥 그려놓을게요. 사각기둥 그려서 얘기할게요. 기둥은 항상 전개도가, 건널비 구할 거니까 전개도 구해야 되겠죠? 기둥은 항상 옆면 하나와 밑면이 몇 개?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두 개의 밑면은 합동이고요. 기둥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이건 알고 가자 이거죠. 됐나요? 기둥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자꾸 손에다 뭘 그려가면 지금 그려져 있는 건 뭔데? 기둥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원기둥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둥이라면 옆면 하나와 밑면 두 개로 이야기할 건데 기둥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알고 가자고요. 기둥이면 다 그래요. 이런 얘 몇각형 지우야 얘 몇각형 왜 사각형이요? 얘 몇각형 어? 육각형. 이런 육각기둥의 전개도는 옆면 하나와 합동인 밑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알고 가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전개도 그래서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제 뿔 특징들을 알고 가자예요. 근데 이 겨냥도에서 전개도 몇 번만 그려보면 그냥 나와요. 다. 그 연습을 하셔야 돼. 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해야 복잡한 거 나올 때 내가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오케이? 눈으로 하면 안 돼. 손으로 해야 돼.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나 안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봐서. 손으로 해야 쉬운 걸 가지고 어려운 걸 풀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 쉬운 것도 못하는데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죠? 쉬운 거 가지고 연습을 다 해놓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거에 도전하면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근데 쉬운 거는 쉬우니까 안 해. 몰아서 안 해. 귀찮아서 안 해. 이래서 안 해. 얘는 이렇게 줄이면 돼. 얘는 대충 해. 선생님이 하라니까 이렇게만 해. 동그라미만 치면 돼. 이러면서 다 생략해버리니까 얻는 게 하나도 없고 쌓이는 게 없고 연습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쌓여야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해본 거와 해보지 않은 건 다릅니다. 됐습니까? 뿔, 각뿔 같은 경우는 사각뿔부터 그려볼게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기고요. 이 옆면은 항상 어떤 모양이다? 어? 옆면은 항상 어떤 모양이다? 세모야? 뭐라고 불러야 돼? 왜 이등변 삼각형인데? 옆면은 항상 어떤 모양이다?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 삼각형은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생기고요. 됐어? 항상 합동일 필요는 없어요. 아닐 수도 있어. 대부분 합동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쉬운 문제인 거고 아니면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삼각뿔 중에 이런 아이 있어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이 그림 반드시 볼 거야. 얘의 전개도는 어떻게 그릴래?
건널비 구하라고 한다면. 뭐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얘 전개도는 어떻게 그릴래? 그려 보셔야 되고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옆면이 반드시 합동일 필요는 없고요. 됐습니까? 원뿔은요. 얘는 그냥 옆면은 항상 무슨 모양? 부채꼴. 밑면은 항상 무슨 모양? 원 모양이고요. 이 원뿔에 밑면의 둘레는 옆면인 부채꼴에 이거 다 들어야 돼. 호의 길이 어떻다? 같다. 단어 하나하나 다 들어야 돼. 원뿔에 밑면의 둘레는 원뿔의 옆면인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갖고 공식 하나 유도해 드릴 건데 얘가 2파이 r이고요.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우린 뭘 얘기할 수 있다? 중심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심각의 크기는 이걸로 구하고요.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옆면인 부채꼴의 넓이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꼴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공식 3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전단원이었나 거기서 나온 거죠. 그쵸? 됐나요? 그 공식 3개로 내가 얘를 유도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나는 요즘 유도만 해드리고 이걸로 그냥 계산해 버려. 얘를 알아야 원뿔 대가 편해져요. 각뿔이나 각뿔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구하셔야 돼요. 특징들을 가져가고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서 가져가자 이거예요. 나중에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오케이? 자, 각뿔대 같은 경우는 옆면이 무슨 모양이다? 지우가 대답해줘. 사다리꼴 모양. 등변 사다리꼴 아니야?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밑면의 모양만큼 이렇게 볼까? 옆면이 항상 생겨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겨요, 항상. 오케이? 그리고 밑면이 밑면이 합동은 아니지만 닮은 아이 몇 개? 이렇게까지 할까? 2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전개도의 넓이가 건널비입니다. 정확하게 건널비는 둘러싼 애들의 넓이인데 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전개도를 그려서 구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많이 졸리구나. 일단 빨리 합시다. 자, 원뿔대의 전개도는 내가 그리는 거 잘 봐. 항상 뿔대는 큰 뿔에서 작은 뿔 빼는 거니까 원뿔대의 전개도도 큰 뿔의 전개도에서 작은 뿔의 전개도를 생각해 주면 좋아. 그래서 얘만 제외시키면 된다고요. 이게 건널비라고요. 근데 우리가 얘 전개도를 구하기 위해선 요 길이도 알아야 돼, 실은. 왜냐면 옆면인 부채꼴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옆넓이에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야만 하니까. 그쵸? 그러면 큰 부채꼴의 넓이를
S는 2분의 1 RL이라든가 뭐 S는 파이 R 제곱에 360분의 X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중심각을 찾아야 되잖아 또. 그치? 찾거나 2분의 1 RL로 계산을 해버려야 되잖아. 그럼 되게 복잡해진다고. 근데 이거면 편해진다고. R, L, 파이 하면 전체죠. R, L, 파이 하면 얘죠. 그쵸? 그래서 얘가 R1, R2, 요만큼이 L1, 이만큼이 L2라고 한다면 이 옆면의 넓이는 R1, L1 빼기 R2, L2에다가 계산한 거에 파이 붙이면 된다야.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일단은 지금 뭐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외워지면 좋지만 억지로 외우면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얘를 유도해드릴 거고 유도가 된 다음엔 얘 갖고 얘 푸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죠? 다시 부피, 기둥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고요. 뿔대의 부피는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돼요. 이제 겉넓이, 전개도의 넓이인데요. 기둥의 전개도는 항상 밑면이 합동인 밑면이 2개 나오고 옆면이 1개가 나오는데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그쵸? 다음에 뿔의 전개도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기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각 뿔의 옆면의 모양은 항상 삼각형 모양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원뿔의 전개도는 원 하나와 부채꼴 하나가 그려지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이 특징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뿔대 같은 경우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기는데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의 모양이 될 거고요. 됐죠? 그 원뿔대 같은 경우는 역시나 큰 부채꼴에서 옆면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걸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윗면 원이 있고요. 밑면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역시나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안 했나? 해봅시다. 개념 하나 안 한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1번 대표 문제 980번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980번.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에 가로의 길이는 5, 세로의 길이는 4, 높이는 8이라고 알려졌고요. 얘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겉넓이 구하기 위해선 물론 얘 전개도 그냥 잘 그려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려보세요. 항상. 오케이? 자, 옆면인 가로가 하나 있고요. 합동인 밑면 2개가 있다고요. 자,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5고요. 세로의 길이는 4고요. 옆면의 높이는 8이고요. 자,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9, 2, 18, 2배인 거죠. 그렇죠? 이래서 넓이 구하시면 돼요. 자, 5, 4, 20이고요. 5, 4, 20이고요. 8 곱하기 18이니까 80에다가 8, 8에 64, 144인가요? 맞나요? 맞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되니까 40, 184 단위가 센치, 제곱센치가 겉넓이입니다.
984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당연히 원기둥의 전개도이고요. 밑면에 반지름은 안 나왔고요. 옆면에 가로의 길이 나왔고요. 높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얘를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 둘레 얘는 6파이와 같다 해서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파이 R 제곱 3, 3은 9파이고요. 그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지. 그쵸? 여기에 옆면 가로의 길이 6파이, 세로의 길이 6이니까 6, 6에 36파이를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건널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8파이 더하기 36파이니까 얼마야? 54파인가요? 답만 딱 적고 있어. 아우, 적지 마, 다. 본인이 풀어오시오. 풀어와서 질문만 하면 되는데 답 적어서 뭐 할 거예요? 답지에 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랑 같이 생각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98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래요. 기둥이란 힌트까지 줘버렸네. 보통은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얘가 기둥이래. 얘를 밑면으로 보면 되죠. 얘가 밑면이고 얘가 높이인 걸로 봐버리면 되겠죠. 그쵸? 이런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사다리꼴이잖아, 밑면. 그쵸?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지우야?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겠죠? 됐습니까? 그럼 63, 18 곱하기 9야. 얼마야? 90에 8, 9, 72. 162? 됐을까요? 단위는 항상 부피는 세제곱센치입니다. 넓이는요? 평면도형의 넓이는 단위가 뭘까? 항상 제곱이에요. 부피는요? 세제곱이에요. 길이는요? 1제곱이에요. 1제곱. 됐을까요? 지율이 자꾸 졸려? 그러면 수업하다 보면 눈 감고 있어. 자, 994번 봅시다. 부피가 160파인 원기둥의 높이가 10cm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면 문제에서 그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기둥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리세요. 원기둥의 높이가 10이고요. 이 원기둥의 부피가 160파이래요. 그렇다면 밑면의 넓이는 16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 16파이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R이라는 길이는 얼마일 거다? 라는 걸 알 거고요. 그죠? 끝났네. 이거 구하래요.
자, 99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기둥이고요.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이에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높이가 10이에요. 얘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얘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전개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전개도는 기둥이니까 옆면이 직사각형 하나고요. 윗면이 이 부채꼴 모양으로 합동인 애가 두 개가 그려질 거예요. 120도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6이고요. 이 기둥의 높이는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됐죠? 그렇다면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밑면은 부채꼴이니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됐죠? 그럼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6이 12파이에 곱하기 3분의 1 한 거니까 호의 길이 공식 기억나죠? 4파이가 되고요. 거기에 6 더하기 6을 했으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4파이 플러스 12가 가로의 길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개도의 넓이 구하면 돼요. 부채꼴, 합동인 부채꼴 두 개의 넓이에 옆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66에 36파이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거든요. 그렇죠? 실은 이거 240도로 보고 해도 돼요. 합쳐서. 그렇죠? 3분의 2 해주고 더하기 옆면은 얘 곱하기 얘란 말이지. 그러니까 40파이에 더하기 120이 될 거예요. 이게 겉넓이에요. 평면도형의 넓이를 스퀘어의 앞글자 대문자 S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기호를 좀 능숙하게 잘 쓸 수 있고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은 책이든 어쨌든 볼 때마다 편해지니까. 그럼 얘가 12가 되고 24파이가 되고 얘랑 더했으니까 64파이에 더하기 120이 겉넓이이고요. 단위는 제곱센치죠. 센치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쓸 때 64파이에 더하기 120에 제곱센치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왜 괄호를 얘한테 치냐면 왜 안 치고 적는 걸 왜 안 하냐면 이렇게 적으면 얘한테만 단위가 붙은 표현이 돼버려요. 됐나요? 전체 계산 결과에 단위가 붙은 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지우리 듣고 있지? 됐습니까?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조금 변형된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이 좀 있네. 같아서 일단 오늘 숙제는 165쪽까지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도형이 누구였더라? 플라톤은 아니고 누구의 묘비에 그려져 있는 도형이래요. 아르키메데스가 맞을 거야. 원기둥이 있고요. 구를 먼저 그립시다. 구가 있고요. 이 구가 꼭 맞게 들어가 있는 원기둥이 있고요. 여기에 꼭 맞게 들어있는 뿔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요. 원기둥의 높이가 2R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면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B를 구할 거예요. 자, 원뿔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에 곱하기 3분의 1이죠. 될까요? 기둥은 여기서 3분의 1만 안 하면 돼.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이죠. 구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얘들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 약분되고요. R 세제곱 약분되고요. 수만 가져다 쓰면 3분의 2대 3분의 4대 2가 되고요. 모두 다 3을 곱하고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고요. 2가 되고요. 3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와 뿔과 기둥의 부피의 비는 항상 뿔, 구, 기둥순으로 1대 2대 3의 부피를 갖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꼭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9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 9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 나만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잘 안 듣고 있었던 거지? 세 분 다? 3분의 1입니다. 응. 응. 영화 보는 거야? 또 내가 또 연기를 해줘야 되겠고. 아니야. 아니야. 됐을까요? 9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엔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요 이야기 했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뿌리 부피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구구 그 다음이 기둥이에요. 오케이? 걔들의 부피는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 유도하기로 한 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걸 지금 유도를 좀 해볼게요. 자, 원뿔이 있어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거고요.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거고요.
자, 원뿔의 높이를 h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부피는 그냥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되고요. 얘에 대한 전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전개도의 넓이. 이 원뿔의 전개도는 옆면인 부채꼴 하나와 밑면인 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본다라면 이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πr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 모선의 길이는 l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들이 뭐냐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지우야, 자, 부채꼴의 공식 3개, 요 기호 안에서, 이거 r이에요. 부채꼴의 공식 3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세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2πr 곱하기 360도분의 x이고요.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원의 넓이 파이r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b 360도분의 x입니다. 평면도형 하지 않았어? 원과 부채꼴? 근데 왜 공식이 안 돼? 모르면 안 돼. 못해 아무것도.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 등식의 성질로 얘와 얘가 같다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외우는 게 깔끔하다고 그랬죠. 지우리가 얘기해줘. S는. 몸에 익히고 입에 익히고 몸에 익히라고 그랬어. 뭐 시험 때 가서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돼. 그때 가면 그때 가서 할 게 또 있어. 지금 여유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유 부리지 않고 있다. 스스로가 여유 부리지 마세요. 아직 우리는 여유 부릴 자격이 없어. 그만큼 알고 있지도 않고 그만큼 나가지도 않았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다. 모르기만 해봐. 우리 지금 여유 있지 않아. 지금 알아야 될 것 다 알아야 돼. 지금 적어도 개념만큼은 다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시험 때 문제를 풀면서 뭐 고득점을 맞든 뭘 하든 연습을 하지. 개념을 모르는데 그때 가서 개념 익히는데 급하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 연습하라고 이야기하고 시간 주고 있는 거잖아. 닥쳐서 공부하면 야, 그렇게 쉬운 거면 지금 니들이 학원 다니겠냐? 수학 공부는 평소에 해놔야 되는 거야. 평소에 해놔야 시험 때 여유 부릴 수 있는 거야. 시험 때 가서 수학 공부 안 돼 있어 수학 공부를 하랬더니 다른 과목 공부는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수학만이 아니라 주요 과목 공부는 평소에 해놓는 거야. 평소에.
그래 놓고 암기 과목을 시험 때 하는 거야. 그래야 다 잘할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수학만요? 왜? 왜 선택하는데?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시험 보는 거거든? 근데 왜 나는 수학만 공부하려, 나는 국어만 왜 그러는데? 선택해서 보게 할 거면 그 과목만 시험 보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다 잘할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다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왜 본인들이 그거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려고 그래? 왜 본인들이 그걸 선택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건 공부하기 싫은 거밖에 안 돼.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그만큼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잘 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수학만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띵까띵까 놀다가 시험 근처 가서 수학만 공부하고 끝내야지. 왜?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면 뭐가 잘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니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잘 짜서 다 잘하는 학생도 꽤 많아. 그 순간부터 니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학생들한테 뒤처지는 거야. 복구 안 돼.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그날 그 시간에 그 과목을 시험을 봐.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그거랑 상관이 없어. 나를 생각 안 해줘. 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다 해놔야 되는 거야. 다 해놓고 여유 부리는 거야. 다 해놓고. 내 사정 안 봐줘. 어느 학교도. 오늘 감기 걸려서 몸 아프니까 시험 못 볼 것 같아. 시험 내일 보면 안 돼요? 안 돼. 안 해줘. 나 공부 안 됐으니까 공부 된 다음에 시험 보면 안 돼요? 아무도 안 해줘 그거. 그날 그 시간에 그 과목을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을 봐. 그냥. 내가 빵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내 사정 안 봐줘 아무도. 못 봐줘. 그럼 난 그냥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다 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을 내가 그냥 잘 봐야 되는 거고. 그게 학생들의 역할이야. 그걸 해야, 그걸 해내야 그 다음부터 니들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거든. 해내야 하는 거거든. 세상이 나한테 맞춰서 흘러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맞춰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공식을 못 외우고 있고 내가 외울 때까지 누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나는 그 전까지 이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놔야 하는 거야. 그럼 빨리 해놓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선행하는 거고. 아무도 안 기다려줘. 기다려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건데? 아직은 여유 부릴 때 아니야. 한 바퀴도 안 끝났고요.
다 알지도 못하고요. 적어도 개념이라도 알아야 여유라도 부릴 수 있지. 개념도 모르는데 왜 여유를 부리려고 그래. 적어도 개념이라도 알고 있어야. 개념서를 보지 않고 내가 개념이 나올 정도까지 해놔야. 듣고 있냐 지우야? 뭘 적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되게 주옥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해놔야 필요할 때 내가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흘러가죠. 내가 봐주고 싶어도 봐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내가 시간을 멈출 수가 없거든. 내가 그 시험을 늦출 수가 없거든. 응?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의 실력은 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나 되게 답답해. 되게 이렇게 똥줄 타고 있어요, 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라고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마냥 그럴 수가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계가 있다고. 내가 학교 시험을 늦출 수 없잖아. 내가 범위를 줄일 수 없잖아. 우린 그 학교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놔야 돼.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꼭 알아야 된다고, 부채꼴이 나면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고 해놓고 한 달 가까이, 한 달 안 됐나? 어찌됐든 오래 지난 애잖아. 근데 왜 시작도 못하냐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건 뭐냐고.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요. 관심 조금만 쓰면 금방 자기 거 되고요. 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고요. 안 되면 질문해주면 설명 다 해주고 있고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물어봐야지, 화내야지, 연래 언제까지 나 혼자 똥줄 타고 있고. 기말 보잖아요, 세 분 다. 학교에서 시험 보죠. 날짜도 거의 나왔을걸? 범위도 나왔지? 범위는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긴장 좀 해주세요. 나는 1분, 아우, 시간 보세요. 1분 2초가 아까운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래서 수업 때 못 놀아. 다 되어 있어야 여유를 부리고 놀지. 다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되어 있어 봐. 나도 놀지, 같이. 그럼 자신 있게 놀 수 있어. 쉴 수도 있고. 그거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놀아? 어떻게 쉬어?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수업 때는 알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 요거 유도하는 거 다음 수업 때 할게요. 됐습니까? 혹시 내가 까먹고 안 하면 얘기해 주세요.